부부 간에 또는 연인 간에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차량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카카오톡을 몰래 암호를 풀고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과연 범죄인지 범죄가 아닌지. 안녕하세요. 진영의 변호사의 생생법률 시간입니다. 자, 요새 결혼도 많지만 또 이혼도 많은 시대, 가정법정을 에서 변론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이 부부들 간 또는 연인들 간, 참 어려운 또 굉장히 피맺힌 여러 가지 주장이 오고 가는데요. 그 중에서 아니 내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왜 나에게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지? 라고 절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또는 연인 간에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또는 상대방이 뭔가 외도의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차량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GPS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또는 상대방과의 어떤 제3의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이런 행동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카카오톡으로 사람들 간에 이 서로 주고받은, 지금 나의 연인이 또는 나의 배우자가 뭔가 느낌이 좀 다른 촉이 오는데 이럴 때 있어서 저 사람이 혹시 외도를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카카오톡을 몰래 암호를 풀고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것, 이거 과연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개인 정보 또는 통신 비밀 또는 정보통신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이 과연 범죄인지 범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사례부터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로 부부가 그렇게 썩 배우자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부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 남편이 접속하는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부인이. 그리고 나서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의 메일을 몰래 열어봅니다. 그 남편이 어떤 특정 여성과 주고받은 어떤 다정한 내용의 메일, 그리고 심지어 이혼에 대해서 상의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때 격분한 부인은 그 남편과의 이혼과 별도로 그 남편과 다정한 메일을 주고받았던, 즉 외도의 대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나의 가정의 이 평화와 나의 더 나아가서 가정을 깰 위험을 제공한 그 여성에게 말이죠. 근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 하면요, 오히려 그 여성이 자신의 비밀을 침해했다, 또는 남편이 그 부인을 상대로 나의 어떤 내 이메일을 함부로 내 개인 비밀 정보를 암호를 이용해서 내 이메일을 열어본 것 자체가 나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부인을 형사 고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부부는 오히려 이혼이 아닌 이 형사 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해져 있는 건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행동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이혼 소송이라는 행동이 또는 내가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법률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확하게 법 자체 이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름이 상당히 길지만 그냥 정보보호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배우자, 즉 남편 또는 부인이 외도의 정황이 있거나 또는 외도의 확신을 가지고 배우자의 어떤 외도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이메일을 들어가거나 또는 이메일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또는 비밀번호를 남편이나 그 부인의 어깨 넘어서 우연히 알게 된 그런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남편 또는 배우자의 이메일에 들어갑니다. 또는 어깨 넘어서 알게 된 카카오톡 패턴이나 암호를 가지고 그 상대방의 카카오톡을 보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이 알게 된 암호를 함부로 이용해서 타인의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카카오톡을 확인해서 그 화면을 캡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허용된 권한 범위를 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배우자의 외도 행위의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또는 더 열받는 거는 그 상대방과 바람을 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남편이 거실에, 물론 그 분이 사는 거실입니다. 부인과 함께 사는 집이에요. 사는 집 거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인이 자기가 출근을 하는 동안에 누군가와 함께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심증을 갖고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집 거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내를 감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죄가 됩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즉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간통이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납득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부부 사이라도 사적인 공간은 보호되어야 마땅하고 집안의 거실은 시간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은밀한 사적 영역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실에 24시간 촬영되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거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거실에서 소위 말해서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혼자서 자유롭게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소파에 누워서 잠옷바람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거실에서, 우리의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죠. 자,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고 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자, 여기서 도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기준은 내가 그 대화에 상대방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느냐,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둘 다 몰래 녹음한 건 맞습니다. 한마디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대화를 나누는 그 당사자 안에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불법 도청은 아닙니다. 물론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은 내 동의 없이 내 대화를 너가 함부로 녹음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 도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청의 정의는 타인의 대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도청이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그 대화에 그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는 것이 도청이고, 이러한 도청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비록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나와 누군가가, 또는 나와 가수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은 불법 도청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뭔가 외도의 정황을 느끼고 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GPS를 설치하거나, 즉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그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대화의 녹음은 불법인 도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당사자의 전은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셨을 때 뭔가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배우자의 어떤 외도 행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증거는 제일 좋은 것은 일단 그 외도 상대방의 그 배우자, 그리고 또는 그 배우자의 상간 행위를 한, 즉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을 찾아가서 대화를, 그 사람한테 물론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화도 가능합니다. 녹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시인 또는 인정을 받는 것이 일단 가장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면, 내가 그 흥분해서 내가 막 감정에 복받쳐서 네가 이러이러 했잖아,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그래 했다 그래 내 했다 치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 녹음한 내용을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자기가 다 하고, 상대방은 응, 뭐 그래, 뭐 맞지, 응,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인정한 것이다,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이런 식의 녹음은 별로 대화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런 시인이 그 사람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 것이죠. 그 사람 왜 만났어? 뭐 이러저러 해서 그래서 몇 번이나 만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이상이야? 뭐 한 6번 만났나? 또는 어디서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그런데 왜 만났어? 그냥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그 사람 입에서 자신의 부정한 행동이나 자신의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지 내가 혼자서 나의 주장을 줄줄줄 쏟아놓고 상대방이 응, 아니, 뭐 맞아, 그랬어. 이런 정도의 어떤 영혼 없는 호응 정도의 대답 이것이 인정했다, 시인했다라고 제출하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어떤 확실한 증거로서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내가 있는 상황에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고 불법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한 내 대화 내용을 녹음은 내가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도록 적절한 유도신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고민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연으로 고생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본인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을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선별해서 다음번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